시사 주작구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입니다. 강추위를 뚫고 찾아오는 계절 봄. 이제 입춘이 지났으니 곧 봄이 찾아오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 충남도의회 김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설 명절이 좀 길었죠? 네, 어떻게 그렇죠. 지내셨어요? 집에서 좀 쉬면서 네.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아, 네. 또 출판 기념일 준비도 좀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러셨구나. 있었습니다. 네. 출판 기념일 언제 정도 예상하세요? 이번 주 13일 날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취소하는데 의원님은 계속 그냥 진행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사람이 많이 집중될 것 같아서 시간대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나누어서 사인회를 1시부터 진행을 해서요. 분산시켰어요. 그러셨구나. 안 되겠어서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3시 때가 많으시니까 1시부터 3시 사이에 누가 오시고 네. 4시부터 5시 사이에는 누가 좀 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최대한 말씀을 좀 안전할 수 드렸어요. 있도록. 네. 네,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도의원으로서의 행보를 살펴보면 충남도의회 최초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대상을 6년 연속 수상을 했고 공약 이행률 94%의 복지정책 전문가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통하시는데 공약을 실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일단 충남도에 관련된 거는 복지재단, 지금 이제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름이 바뀐 건데요. 복지재단이 그 전에 한 8년 동안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공약이. 근데 이제 저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전 도지사님의 공약이었는데 복지재단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되던 거를 제가 이제 재선되면서 제 공약으로 또 가져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단에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백석동에 호반 아파트하고 거기 그린 주공 아파트 근처가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인도가 좁아서 휠체어가 다니기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니다가 길이 좀 좁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차도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러면은 이제 보행기도 그 보행자들이 어르신들도 끌고 다니는 이런 이제 유모차 비슷한 이런 것들도 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그 정도로 좁았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우산을 쓰고는 앞에 오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비켜가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거기를 이제 주민들하고 우리 통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도로폭을 몇 센치 옮겨야 되는지 그래서 가로수를 뽑아서 다 옮기고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하는 기왕에 버스 정류소도 좀 옮기셨고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긴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약을 걸긴 했지만 우리 백석동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업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좀 인상적인 건 같이 했다는 말씀이 보통 보면 이제 10%를 본인이 했어도 다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께서 되게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봉서산에 거기 약수터 공원 조성도 주민들하고 다 같이 얘기가 돼서 공청회도 이제 여러 번 거치고 중간에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파트 주변에 왜 화장실 짓냐. 좀 비켜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의견 조율을 자꾸 해가면서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일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 복지 전문가라는 이야기 속에는 사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약속을 지키고 변화를 이뤄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챙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약자 그러면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노인, 장애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하잖아요. 먼저 여성의 문제로는 제가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이유는 중장년 여성이면 50대 중반에서부터 65세 이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세대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자녀 교육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올인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윗세대는 어르신들을 모셨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래서 일자리를 빨리 안정적으로 구할 네.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우리가 100세 시대에 네네. 긴 나머지 인생의 길들을 정말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자기의 삶들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네. 이러한 삶의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아. 중장년 여성 일자리에 집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우리가 그 사회적 트라우마라고 보통 하는데 네. 요즘 학교에서 왕따 문제, 또 친구들 막 자살 문제, 학업 성적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 지원을 하려고 예, 예. 그런 사업들을 좀 지원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치료 네. 지원들 그리고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네. 능력들을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리더 양성 교육 과정들이 좀 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했던 아. 거고 노인은 치매, 팀에. 그다음에 독거, 네. 그리고 장애 네. 이 세 유형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돌봄의 체계로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이 돌봄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잘 갖춰서 네. 지나친 중복 없으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네네. 고르게 잘 펴낼 것인가 이런 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이고 장애인은 저희가 그 장애인을 크게 이제 두 유형으로 자 탈시설 요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시설에서 일정 정도 사회복귀 훈련들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자폐성이 아주 강한 네네. 이런 그 발달 장애인들은 어린 아이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누군가가 돌봄이 서민이 필요한? 계속 붙들어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보고 탈시설 하라 그러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안정적으로 직업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발달 장애인인데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엄마가 저를 붙들고 있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한테 24시간 케어로 매달리다 보면 아버지 혼자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활동을. 네네. 그래서 그 돈으로 나머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음. 제가 보호 작업장이나 이런 데 가서 취업을 하고 있으면 제 용돈 벌죠. 네. 거기서 안전하게 있으니까 엄마가 나 대신에 다른 거 해도 돼. 네. 저 안 돌보고. 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자기 삶들을 제대로 펴가는 거죠. 삶의 질이.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작업 보호 시설을 확대하는 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도 생각을 하시고 그 약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데요. 지난 1월 5일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네. 여성 정치인의 기초 단체장 출마는 흔치 않아요. 특히 충남에서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여성 정치인에게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는 말도 될 텐데 어떤 각오로 출마를 하시게 됐죠? 일단 제가 정치라고 하는 이 영역에 들어온 지가 한 10년 됐어요. 벌써요? 딱 이제 10년인데 네. 정말로 잠깐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길이 네. 벌써 벌써 이제 10년을 왔는데 그동안 충남이 여성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볼모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2018년 정도 이후로 아주 급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양은 늘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성장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네. 우리가 기초나 광역의회는 그래도 많이 좀 늘었는데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초단체장에는 없죠. 출마를 거의 안 네. 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이제 막 도의원들도 네. 3선, 4선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우리 지역은 제가 재선으로 이제 처음 올라온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이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길을 좀 트면 네. 예, 선구자적인. 다음번에는 사실 우리 재선 3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분들이 더 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을 좀 여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충남도에서 8년을 보면서 천안시를 보게 돼요. 그래서 늘 더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네네.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한다라고 하면 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천안시장을 한번 도전해보자. 시기는 지금이다. 그러니까 네, 네. 뭐 아무 때나 제가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저의 네. 능력이 필요한 때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 시점이 지금이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필요로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여성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것은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사실 최종 후보로 공천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시고 또 민주당에서는 10여 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 의원만이 가지고 있는 이건 나는 차별성이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저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 감각은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8년 동안 제가 조례를 만든 거를 쭉 봤더니 약 50개 정도 이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의 의정 활동의 원칙이 뭐냐면 조례를 만들든 5분 발언을 하든 네. 내지는 도정 질문을 하든 간에 네, 네.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게 제 원칙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왜냐면 결국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네.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결국은 그 사업에 대한 수혜자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도움이 네네.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감각 정도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합리적인 네. 정책들을 가지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 데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좀 추진력과 결단력은 좀 빠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데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정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초단체장으로서의 그 생각은 저는 빠른 결단력과 속도를 좀 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뭘 하나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게 막 연구 용역 진행되고 무슨 자문 회의 거치고 네. 예산 집행하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네. 그러다면 지금처럼 빠른 시대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구상해서 완결하는 데까지 최하 3, 4년에서 길게는 한 4, 5년이 걸리거든요. 네. 5년 지나고 나면 그의 트렌드가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실효성이 없다. 지금 당장 바로 구현해낼 수 있는 네네. 정책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빠르게 좀 좁혀내고 네.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시군요. 그것도 차별성이 네, 있는 그런 부분도. 면에서는 그동안 제가 그렇게 해왔고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행정적 절차들을 축소시켜내고 좀 플레이를 그러니까 하나 끝나고 단계별 이렇게 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동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가능한 예. 것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입체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이 저한테는 강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실제적으로 행정을 직접 안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원들은 행정을 모르면 일을 못해요. 네. 네. 행정을 잘 아니까 도정질의도 하는 거고 네네. 정책도 제안해서 실효성 있는 것들을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를 잘할 것이다. 시장은 정치인과 행정 일을 두 개를 다 갖춰야 예. 되는 예, 거잖아요. 그쵸. 행정만 예. 한다고 될 수 있는 네네.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겸비한 경험치 이런 네. 부분들로서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런 네네네. 생각합니다. 네. 추진력도 갖고 계시고 결단력이 있는 가운데 멀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따뜻한 경제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천안은 경제도시예요. 네. 산업도시.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난 이제 10년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적 변화들이 있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들은 우리 북부 지역, 서북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안, 입장, 뭐 선거, 직산 네.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KTX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R&D 집적지구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산업 지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그 천안역 주변에서도 이후에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청년 일자리를 목표로 했었던 시스템들이 많이 많죠. 구축이 예. 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적으로는 팽창을 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집은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네. 그래서 사람 준비를 첫 번째 하자. 예. 청년들도 여기를 천안에서 졸업을 하고 서울로 갈 것이 아니라 천안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럼 좋죠. 조건을 만들어야 예. 되는 거죠. 물론 정주 여건들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수준의 산업들이 여기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능력들이 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네.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가 생기는데 그 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 일자리에 맞게끔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럼 평생 교육이 필요하죠. 네네. 지속적으로 변화가 계속 돼야 되는데 네네. 10년 전, 20년 전에 있는 내 재능을 갖고는 10년 후에 생기는 직장에 취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있고 여기도 우리가 아까 제가 사회복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복지 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인복지, 청소년, 장애 뭐 등등 다문화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이것들이 각기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양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그 수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도라고 하죠. 예. 체감도는 계속 떨어진다는 실제로 느끼는 건 느끼는 다르다. 거는 예.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요. 전체 예산의 최소한 30%에서 35% 이상이 복지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네네.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체감도는 자꾸 떨어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그야말로 스마트 복지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된다 이제.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변화를 시켜서 따뜻하게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양적인 내용의 질적인 부분들을 네. 채워내고 그다음에 경제 도시가 양쪽으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쭉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에서 이제 내적으로 안에를 좀 다져야 될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필요한 사람인 것 네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경험치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기 네. 지금 딱 요 시기에는 저는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해도 김연이 되겠다.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따뜻하다는 말 속에는 경제와 복지까지 포함을 시켜. 그렇죠. 그러한 네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적인 삶의 그 성장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그 효율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게 어느 집 김장철이 되면 어느 집은 10박스가 와요. 네네. 근데 어느 집은 한 박스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네, 지금. 그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놔두고 나서도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 통합 돌봄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까 노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분들에게도 세 가지 종류가 다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그 장애, 네. 독거노인,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렇게 그 장애노인 있고 독거노인 있고 치매노인 있고 그러면 요 단계별로 내가 치매 있으니까 치매를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10집을 돌아다녀요. 근데 네. 그 집에서 세 집이 또 만약에 장애야? 그럼 저 친구는 장애노인을 또 하러 다녀? 이러면 그 집에 저도 가고 독거까지 여기도 간다 가는 그러면 거죠. 세 개가 가고. 예.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제가 여기만 이렇게 5집만 돌보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안에서 사실은 10분씩 세 사람이 왔다 가는 것보다 네. 한 사람이 30분을 가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깊이 있게 돌봄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게 되려면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하면 돼요. 네. 공간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4년 동안에 그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연구 작업을.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어디에 가장 취약한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네. 계신지 천안 것도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했어요. 어느 지역에 네. 가장 많이 우리가 손길이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곳에 일자리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네.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가지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까지 그런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어야 될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 앞서 다음 달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네. 열심히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며 정권 재창출을 돕고 계시는데요.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더 크고 거기에 힘을 싣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결과가 목소리가 나오는지. 많이 나시죠. 네네. 이제
저는 거기에는 코로나 상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사람이 그래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네. 정신적으로 고통을 자꾸 많이 받게 되면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아도 괜히 억울하다고 분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건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 계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일단은 뭐가 하나가 생기게 되면 이게 나한테 직접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불만이 뭔가 증폭된다? 사회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뭔가가 새로운 것이 뚝 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들을 얼마나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고 네. 제가 이제 외국에 요즘 나가셨던 분들이 가끔 이제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 이렇게 예. 내려온 걸 보면 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 정말 다행으로 여겨라 이런 네.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네. 뭐가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여기 브라질에 와 있는데 내가 어디에 와 있는데 정말 여기 이 코로나 상황하고 대한민국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잠깐 동안인 줄 알고 처음에는 아유, 그래도 내가 감수해야지 이렇게 버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모든 게 다 불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현재 우리 정부 여당은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힘들다 보니까 불평이 많아졌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그보다는 네. 이제 힘든 상황인데 사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획기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 분노를 더 사실 자극했죠. 네. 그런 건 사실이고 예. 또한 이제 저는 뭐 우리 당이 모든 걸 다 잘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는데 중요한 건 사과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해?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건데 네. 이런 변화된 것들을 모습? 이제 지금의 오류가 있었다면 그 오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네. 대안을 누가 더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의 후보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건데 네. 우리 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실제 행정을 큰 경기도라고 하는 도지사의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행정적인 일을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성공의 사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이제 정책을 배우면서 하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의원들이 재선할 때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가 4년 동안 좀 해보니까 해볼 만하졌다. 그래서 한 번만 나한테 이제 기회를 주면 내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준비된 자가 일하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너 거기서 정치 연습해 이렇게 해서 세금 내서 그 사람들한테 정치에 세금 준 거 아니에요. 월급 주는 거 아니거든요. 준비되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처음에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하면 뼈아픈 고통을 겪어서라도 연습해야 되는 거야.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했을 때 특히나 국가적 정책을 경험이 없는 선에서 그냥 진행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은 우리 국민들도 저는 알고 계실 이 부분에 거라고 대해서는 봐요. 선택은 국민들이 하실 거고요. 판단도 국민들이 하실 건데 김현 의원 하시면 그동안 도민들의 신뢰를 얻은 정치를 하셨어요. 이제 천안 시민의 신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집중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차별적인 행보를 하실 건지 도의정과 다르게 이제 시장으로서의 행보를 하신다면 차별성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도에서 제가 정책을 제안할 때는 15개 시군에 고르게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체성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한 시를 집중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딱 떨어지는 맞춤형이 나올 수 있죠, 이제. 와,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해낼 수 있다.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뜻한 네. 경제 천안이군요. 그래서 실제 그러한 부분들 부족했었던 부분들 정말 이제 한 템포는 우리가 그런 걸 차곡차곡 싸서 빈틈을 좀 메꾸자. 네. 큰 바위돌을 막 만들어 놨으면 사이사이에 모래를 좀 놔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거. 네네.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시장님은 더 크게 천안을 발전시킬 수 있지 네.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 지금의 천안을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시장이면 어떻게 천안시가 변화될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를 5글자로 함축해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소통의 예술. 정치는 소통의 예술이다. 아, 예술. 네. 소통의 예술. 우리가 이제 비스마르크가 네. 정치는 뭐 이렇게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많이 네. 소통을 했는데 예. 사실 행정부의 입장에서 있다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네.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제 대안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A라는 걸 선택해버리면 B도 우리 도민이에요. 네, 네. B도 우리 시민이고 아, 네. 그리고 이분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뭔가가.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 내가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다음번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안을 제시 안 해주면 저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설득이 잘 되면 괜찮은데 사실 그 자리에선 설득이라고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 욕구가 있는데 그게 안 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네. 희망과 기대는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네. 내가 지금은 못 해주지만 다음번에 요거 끝나면 다음번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가 주는 게 예. 저는 그분들이 내가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양보하겠다. 네. 사회적으로 그래 내가 지금은 먼저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내가 차례가 오면 언제든지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시에 대한 네. 정부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네, 네. 그런 신뢰감을 주는 정치 이런 부분들이 대화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소통의 예술이라고 봅니다. 아, 네. 소통의 예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중에 느껴진 부분은요. 천안시에 나중에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안시가 갈등이 없는 화합의 천안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부분이 사실 갈등 정치를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들 때문에 네네. 좀 많이 실망들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우리 위원님이 천안시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천안시 전체가 화합하는 그런 천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천안TV 그러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천안시가 평화와 안전한 이러한 그 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장님 다 노력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조금 더 예쁘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못하면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관심인 것 같습니다. 늘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아마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경험을 축적해 갑니다. 세대를 지나 국가 경영을 지켜보며 다양한 정치인들을 만났고 또 새로운 정치인들을 선택하며 늘 들었던 후회의 말이 있었습니다. 또 속았어. 그놈이 그놈이야.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시지요?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